LSI 학습 전략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과 관련된 생각, 행동, 습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 관련 개선점을 찾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응답 신뢰도, 관리 영역, 학습 영역이며 뒷면은 태도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석 동영상은 구성 및 점수 체계, 요인 구성, 요인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지는 10개의 상위 요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상위 요인은 2개에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요인 사이에는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양방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T점수란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진 환산점수로 또래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평균은 50점이며 40점 초과 60점 이하는 보통, 40점 이하는 낮음, 60점 초과는 높음 수준입니다. 자신의 점수와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각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의 T점수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위 요인의 T점수는 하위 요인의 T점수의 평균입니다. 하위 요인의 T점수 조합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T점수를 사용하는 해석은 높음, 보통, 낮음의 3가지 수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려하는 요인이 많은 경우 해석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보통 수준과 낮음 수준에 대한 해석을 통합하여 단순화했습니다. T점수를 고려하며 해석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개선해 보세요.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 선생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응답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과지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의 응답 신뢰도는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 응답 왜곡,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속 동일 반응과 무응답은 OMR 카드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의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왜곡은
문항을 꼼꼼하게 읽고 응답하지 않았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반응이 나타난 경우 높은 점수가 나타납니다. 무응답 또는 연속 동일 반응이 있거나 응답 왜곡 점수가 60점보다 높은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진행하거나 해석할 때 불성실 응답이 있음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과지는 크게 관리 영역, 학습 기술 영역, 태도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위 요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 해석은 10개의 상위 요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바람직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에서 측정하는 영역이 학습 역량의 모든 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을 얻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수업 시간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상으로 상위 요인 설명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하위 요인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 영역입니다. 관리 영역은 자신의 행동과 주변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본 검사에서 관리 영역은 계획관리, 환경관리, 행동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영역의 첫 번째 계획관리 요인은 주어진 학습 활동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세울 수 있는지, 상황에 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주변 정보에 자극받지 않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유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계획을 수행한 후 계획과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수립, 수행, 평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부는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응용하기 때문에 직선 관계가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순환되는 도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림과 같은 순환 관계에서 주변 상황의 변화 또는 누군가의 요청으로 공부 시간에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유 시간 관리와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요성, 긴급성 등을 생각한 다음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세요.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을 정확하게 예측해보고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수행하세요. 관리 영역의 두 번째 환경관리 요인은 자신의 주변을 학습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관리 능력을 측정합니다. 환경관리는 환경의 특성과 대인관계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환경 특성에서는 공부 장소의 긍정적인 특성이 얼마나 강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 관리하는지를 측정하며 대인관계 특징에서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활한지, 친구들의 공부 방해를 잘 차단하는지, 가족들이 공부하는데 큰 방해가 없는지를 측정합니다. 인간은 개인이 보유한 성격을 기반으로 행동하지만 행동은 주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공부 환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기억과 관련된 해마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기관인 편도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친구, 교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공부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영역의 세 번째 행동관리 요인은 학교 수업과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세부적으로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기는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잘 응답하는지, 과제를 목표 기한 내에 스스로 완료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수업 시간에 조용히 오랫동안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고 이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챙기고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업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다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고 다른 친구에게 빌렸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활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다면 과제를 응용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결과는 시간 누적보다 행동 누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영역인 학습 기술 영역입니다. 학습 영역은 공부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본 검사에서 학습 기술 영역은 읽기 전략, 노트 필기 전략, 기억 전략, 시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기술 영역의 첫 번째 읽기 전략 요인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읽기 기술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글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백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지, 글을 읽으며 핵심을 정리하는지, 스스로 읽은 내용을 점검하는지, 공부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기존의 정보들과 연결을 해보는지를 측정합니다. 글을 읽는 것은 학습의 기초로서 단순하게 글을 읽고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휘, 이해, 분석, 종합, 추리, 상상, 비판, 판단 등 다양한 기능의 기초를 담당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이나 느낀 점을 간단하게 여백에 적어보면 더 오래 기억되고 의미 있는 읽기가 될 것입니다. 읽기 전략은 개인의 지능 수준보다는 생각, 관점, 경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학습 기술의 두 번째 노트 필기 요인은 지식을 기억하고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기 기술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필기할 때 자신만의 정보구조 체계를 활용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기록하는지, 빠르게 필기할 수 있는지, 필기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다시 재정리를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없으나 항상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트 필기는 이를 보완해주는 가장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받아 적거나 베끼는 행동은 그 자체가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아는 내용은 넘기고 모르는 부분만 필기해야 하며 쉬는 시간 또는 자습 시간에 필기한 부분을 다시 보면서 흐름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 시간이 부족하다면 자신만의 약어를 사용해 보세요.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인지, 지각, 운동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신경망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자기기보다는 필기구를 사용하세요. 학습기술의 세 번째 기억 전략 요인은 사용하는 암기 기술의 효과성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배운 내용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구성하는지, 외운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하여 암기하는지, 다양한 암기법을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점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 감각 정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며 들어오는 정보는 신경 강도에 따라 뉴런의 전기적, 화학적 연결의 패턴을 통해 기억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니며 종종 잘못된 정보를 인출하거나 인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기억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쓰는 반복적 활동은 뉴런의 회로를 강하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크게 합니다.
자신에게 효과적인 암기, 반복법을 찾아보세요. 학습 기술의 네 번째 시험 전략은 시험 상황에서 사용하는 학습 기술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해결하려는지, 시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시험 전후에 예복습을 잘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시험 시간은 최대한 집중하여 문항수, 문제의 유형, 특징, 함정 등을 파악하고 문제풀이 시간과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예습을 통해 자신이 잘 풀지 못하는 유형에 대비하고 시험이 끝나면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실수를 찾고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태도 영역입니다. 태도 영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자기 이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도 영역은 동기 전략, 시험 불안, 메타인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도 영역의 첫 번째 동기 전략은 학습에 대한 동기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 보려는지, 주변 방해를 잘 무시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지, 학습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동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스스로 동기를 찾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왜, 어떤 생각으로 발생했는지 생각해보세요.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을 찾아 특화시키고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세요. 태도 영역의 두 번째, 시험 불안은 자신이 지각하는 시험 관련 불안감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성적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의 강도가 높은지, 경쟁 상황에서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는지, 시험 상황에서 긴장도가 매우 높아지는지, 평가에 대해 매우 민감한지를 측정합니다. 불안이란 실제 위험과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요인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긴장과 불안은 수행에 긍정적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분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도 영역의 세 번째, 메타인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인 메타인지는 본 검사에서 측정하는 모든 영역의 기본이 됩니다. 즉, 계획을 세우고 주변을 관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에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자신과 주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분석이 끝나면 자신의 정보, 현재 자원, 시간 배분 등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면 이전에 자신의 분석에서 얻은 정보 외에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LSI 학습 전략 검사의 결과지에 나타난 점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 관련 정보를 측정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검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응답 내용과 객관적인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고 조금 더 좋은 학업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보세요. 노력해서 좋은 습관을 얻고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도전 과정에서 얻는 많은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